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조지은 교수라고 합니다. 영국 이름은 지은 케어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학, 언어학 그리고 번역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줌으로 만나 뵈야 되는데 강의를 이렇게 보내게 돼서 죄송하고요. 오늘 20분 강의로 알고 있는데 제가 Q&A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25분 강의를 하고 그리고 더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이메일하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번역이 요즘에 그 한국 문학이나 한국 미디어 등 번역에 굉장히 많은 탄력이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한국 문학 번역에 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드라마, 영화 이런 번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블랙웰 서점에 갔는데 한국 소설에 번역된 한국 소설의 특별한 섹션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강의하고 교수로 지낸 지 한 15년 되는데 이렇게 한국 문학이 이렇게 하나 코너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한류의 열풍 여러 가지 그런 한국 문화적인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 영어권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번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저희 경험담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번역이 굉장히 번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때 번역을 제가 가르친다라는 말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제가 이제 살면서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게 번역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도 제가 학생들에게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번역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배우는 코러닝하는 거다. 나도 배우고 상대방도 배우고 우리 서로가 그런 언어와 문화를 서로 엮어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번역이구나. 그래서 번역이라는 거는 배움의 과정이구나. 번역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번역을 같이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스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우고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트랜스랭귀징이라는 요즘 그 응용 언어학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번역을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게 아니고 번역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과정이고 그리고 한 언어에서 한 언어 다른 언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1세기 번역의 리얼리티는 여러 가지 언어가 혼종되는 상황에서 번역이 다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그 미나리란 영화를 예를 들면서 제가 어떻게 한국어와 영어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리플렉트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번역이 어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완전하게 바뀌거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트랜스플란티드 버라이어티로 새로운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새로운 장르가 돼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이민자들의 아이덴티티랑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영국에서 20년을 살았지만 20년을 살았다고 제가 한국 사람이 영 아닌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면서 영국 사람이거든요. 번역 문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덴티티가 하나씩 더 만들어질 뿐이지 완전히 한 언어와 문화의 아이덴티티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되거나 바뀌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슈이긴 하지만 제가 이것을 그 영화 미나리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오늘 강의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그 라울리지에서 영어로 된 책으로는 처음인데요. 한국어 번역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쓴 건데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을 새롭게 쓰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한국어 강의를 가르친다기보다는 한국어를 이렇게 같이 좀 한국어를 알리기 위해서 아이들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노래 번역이나 시를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저의 경험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같이 서로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기서 번역학 강의를 하면서 또 같은 레슨은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이 번역을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는 많은 팬덤들이 실제적으로 번역에 참여하고 번역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나리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국어와 영어가 아니라 이 번역이라는 게 두 개가 굉장히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미닝을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중언어 번역의 다변화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험 중에 하나가 노래를 번역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뭐 퐁당퐁당 같은 노래, 그런 노래를 번역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재미있는 건요,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노래 퐁당퐁당도 되고 동요들 보면은 답이 없어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 퐁당퐁당 소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답이 없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퐁당퐁당에 해당된 영어 말을 어떤 단어가 가장 좋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아이들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제가 미닝과 그런 상황을 주고 우리가 서로 가장 거기에 합당한 단어들을 찾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에게 공부가 되는 그런 거예요. 과정이었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스플래시라고 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애들이 핑퐁 핑퐁 이런 애들도 있고 드립 드롭 이렇게 쓴 애들도 있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노버티브한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만들고 미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나중에 노래도 불러보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것도 하면서 내가 영어를 알고 한국어를 알지만 얘네들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배우면서 서로 자신의 언어 레퍼토어에 대해 생각하면서 미닝을 같이 만들어냈겠구나, 번역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요. 그렇게 했었고, 또 이런 게 생각해보니까 이런 저의 자원봉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강의할 때도 저희 언더그레이드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번역학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굉장히 이게 답이 없는 과목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어와 영어의 속성,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디스커스하고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랑 굉장히 인게이징하는 게 높아요. 굉장히 사고를 많이 하고 굉장히 이노버티브한 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답들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노래나 시조 같은 거 번역할 때 같이 했던 디스커션들인데요. 결국은 이거는 똑같은 아까 퐁당퐁당 노래 번역하였던 거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저도 답을 모르고 학생들도 답을 모르는데 우리가 서로 어떤 게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이런 리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저에겐 새로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노래 만들고 이게 가장 좋겠구나, 마지막에 이런 노래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외국어 번역이라는 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과 같은 그런 이게 많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 어떤 한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워. 물론 이제 두 가지 언어를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협업을 이끌어내기 굉장히 좋은 게 번역이라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배우고 또 이렇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굉장히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저하고 저희 포닥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옛날 텍스트, 코리안 프리모던 텍스트들을 강의를 하게 되면서 또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 굉장히 다양한 언어적인, 문화적인, 지식적인 배경이 있고, 또 저희는 또 저희대로 굉장히,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또 영국에 살아서 저희 이런 배경, 또 저희 포닥 선생님을 러시아와 독일어를 잘하는 선생님, 그래서 굉장히
인터컬처럴하고 인터링구얼한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수업 시간에 별로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과정, 이게 어떤 답이 없는 이런 번역이라는 건 정말 답이 없고 서로가 배우는 과정이었다라는 거,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텍스트를 번역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텍스트지만 오륜과 뭐 오가 이런 텍스트를 만약에 번역을 할 때 학생들이 이게 어떤 그런 유교적인 텍스트를 기독교적인 텍스트하고 비슷하게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번역하려고 하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노버티브한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경험, 각자의 경험, 각자의 그런 언어의 벽을 넘어서는 경험들을 번역에 많이 사용하고 그 언어 경험뿐만 아니라 문화 경험들을 번역 과정에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런 페다고지로서의 번역,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어를 가르치거나 문화를 가르칠 때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면은 번역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페다고지컬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언어적인 것 이상,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의 프로피션시를 높이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험, 지식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고, 동시에 또 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페다고지가 굉장히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같이 배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그 서로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런 같이 배운다는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더 인게이징하게 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흡수하고 공부하고 의논하고 고민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페다고지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저의 아이하고 같이 이제 록다운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는 헤리티지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 안에서나 엄마나 아빠 한 분이 한국인 그렇지만 이제 외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은데, 제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이걸 통해서 또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아이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파릇파릇 같은 단어를 제가 이 비디오를 한번 틀어볼게요. 파릇파릇 물이 오른 복숭아 나무 가지마다 수줍은 꽃망울이 올망졸망 부풀어 있어요. 파릇파릇이 뭔지 알아? 아니. 응? 파릇파릇이 복숭아가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이 뭐야? 파릇. 응. 파란색. 파란색. 응. 영어로 뭐야? blue. 파릇파릇한 건 그린도 돼. turquoise. 타코이스. 그 파릇파릇한 거 뭐냐면은 you know like when 이 색깔? 어? 이 색깔?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like when new branch, new leaves comes out like that. 그게 파릇파릇이야. 그럼 파릇파릇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turquoise. 타코이스. Yeah.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 저희 예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 책들을 많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편이에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책을 같이 읽는데, 읽으면서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저한테도 저도 이거를 제가 파릇파릇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잘 모르는데 얘하고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저도 알아가고 아이도 알아가고. 근데 이렇게 얻은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소중한 지식인 것 같아요.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의미를 더 잘 기억하고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뭐 파릇파릇 같은 의성어들이나 의태어들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특별히 문화적인 컬처럴 아이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게 좋고 서로 배우게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단순히 교실에서 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런 계승어 화자들하고도 같이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번역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페다고지컬 툴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학생을 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서로 배우게 하는 굉장히 건강한 페다고지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이면 제가 배운 것, 아이가 배운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그 연필 색깔과 파릇파릇을 이제 연결시키는 답이 없어요. 사실 파릇파릇이 터코이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소트 프로세스가 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통해서 소트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물건하고 같이 물건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드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번역이 코-러닝이며 코-컨스트럭션 프로세스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아이도 많이 배우고 우리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배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페다고지로서의 트랜슬레이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말씀드릴 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뭐 요즘 굉장히 그 한류 팬덤들은 이 액티브한데요. 그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번역을 하는 팬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BTS에서 소복소복 그러면 소복소복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마치 번역학 논문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제가 여기 한 몇 가지만 썼지만 제가 올해 말에 나오는 그 Pragmatics of Japanese and Korean Translation의 이 팬덤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를 했는데요. 팬덤들은 거의 아주 번역학을 전공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이 트랜슬레이션에 인게이징을 해요. 그래서 결국 소복소복 같은 말을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뉘앙스가 있다. 근데 이 팬덤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팬덤이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인터랙션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의미나 단어들을 찾아내는 걸 보면서 이 번역의 트렌드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과거에 그 굉장히 두 가지 언어를 잘하는 한 사람의 의지였다면 이제는 굉장히 큰 소셜미디어 팬덤에 의지해서 이 팬덤들이 번역을 창출해내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분들은 커미티드 되어 있어요. 많은 웹툰이나 웹드라마에 같은 그런 팬덤 커뮤니티는 사실 돈을 받고 번역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그런 열정에 의지해서 번역을 하는데 이 굉장히 이 트위터에 올라오는 번역에 대한 담론들을 읽으면 제가 정말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정말 진지하게 이 문화와 언어의 그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그 사이의 미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속에서 가장 좋은 번역들이 선택되고 단어가 선택되고 그런 단어들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K-pop 트랜슬레이터들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K-pop 트랜슬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다음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논의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 리뷰를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게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의 그런 어페어였는데 과거에는 이제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의 힘으로 오디너리한 평범한 사람들이 번역에 인게이지하고 다른 타 문화와 언어에 자유롭게 인게이지하고 배우고 인터랙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의 새로운 세대를 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이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면은 막 제가 오징어 게임의 번역에 대해서 작년에 특강을 4번을 했는데요. 191명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한국어를 잘 모르는 분들인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뭐냐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넘버원이 깐부였어요. 사실 깐부 같은 단어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깐부가 뭔지. 근데 깐부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15.2%나 깐부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깐부라는 단어가 팬덤들 사이에서 이렇게 화제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깐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깐부의 의미는 한국 사회에서는 잘 모르는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밖에 팬덤들한테 깐부는 이미 알려진 단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트랜스링구얼 워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의 아이덴티티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니고 한류 단어일 뿐이지 한국어 단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깐부가 한국어에 잘 모르는데 바깥의 사람들 더 많이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화제되고 이런 것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OED에 26개 단어가 이제 작년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 작업에 그 컨설턴트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개 넣었는데 와 한국에서 26개나 올라갔다고 막 이렇게 많은 미디어에서 스폿을 받긴 했는데 사실 거기 올라간 단어들을 보면요. 뭐 이런 단어가 올라갔지 이런 게 많아요. 뭐 오빠, 대박, 뭐 화이팅, K-pop 이런 단어들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런 단어들이 올라간 이유는요. 팬덤들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류 단어들인데 팬덤들이 이 단어들을 늘 쓰니까 영어권의 비저빌리티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문화적인 중요성이 있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팬덤들 때문에 쓰이게 됐고 사실 그래서 이런 많은 단어들은 오빠 같은 단어들은 한국어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거의 글로벌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가 않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들은 한국어 단어라고 보기에는 보다는 글로벌 단어이고 한류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문화, 한류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더 세계화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빠 얘기 나가 근데 오빠 같은 단어는 이제는 많은 한류 단어에서 한류 드라마에서 그냥 오빠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올드맨이라고 번역이 돼서 또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던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비디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어드레스 텀들 굉장히 많이 이제 곧 OED에도 올라갈 건데 더 많이 사실 일본어 한두 단어밖에 없거든요. 영어 쓰는 게. 근데 이 드라마 때문에 어드레스 이런 어드레스 텀 그러니까 부르는 말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팬덤들에 의해서 쓰이고 이 단어들이 영어 단어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나리는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미나리 영화 이제 윤여정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요즘에 그 새로 빠친코도 나오고요. 한국 문화에 여러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미나리 영화 이민자의 삶인데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게 외국 영화가 아니고 포린 그 필름이 아니고 사실 가장 미국적인 건데 이거를 포린 필름으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네, 아무튼 이 민나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이 브리티시 아카데미 바프타 상 타시는 건데 이분의 영어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았어요. 이제 왜냐면은 스노비시하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은 되게 한국적인 영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콩글리시 같은 것들이 좀 무시받았는데 요즘에는 콩글리시가 한류의 영향으로 굉장히 쿨한 영어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스노비시 영어라고 했지만 비난을 받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쿨하다고 여기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번역의 다변화도 이야기하기 전에 언어의 다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다변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관념에 대한 그런 perception이 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게 이게 새로운 번역의 시대를 맞는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트랜스랭귀징이라는 새로운 그런 개념이 있어요. 과거에 코드 스위칭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트랜스랭귀징이라고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언어가 딱 하나에서 한국 예를 들면 마더텅이란 말도 요즘 잘 안 쓰고 마더텅스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어에서 영어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고 제 인생의 저의 삶의 언어가 한국어와 영어가 직소 퍼즐처럼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트랜스랭귀징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번역을 할 때 모두 다 영어화하거나 앵글리사이즈하거나 내추럴라이즈하는 게 아니고 번역을 하는데 다변화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번역을 하지 않고 남겨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왜냐면은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기 미나리에서 아빠와 딸이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근데 딸이 이렇게 아빠랑 딸이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정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할 때는 한국어로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런 호칭이나 어떤 정이 느껴져야 될 때는 한국어를 써요. 근데 그거는 영어로 말하지 않거든요. 영어로 말할 때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라이크 할 때. 근데 얘가 이 어린 아이가 딸이 아빠한테 말할 때는 존댓말로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한국어 초이스가 단순히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 하는 그런 거나 아니고 이 아이의 머릿속에 한국어와 영어가 공존하면서 한국어는 뭔가 정의 언어로 남아있고 영어는 뭔가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의 영어 그런 생활의 언어로 남겼고 이 두 개가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추어서 이 아이가 머릿속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민자의 삶을 다룬 영화지만 이민자들의 삶 그리고 보통 이 멀티링구얼하고 멀티컬처럴한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언어가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라는 걸 굉장히 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 비디오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 생략하고요. 이거 하나만 한번 틀어볼까요? 시간이 되면. 이런 게 있거든요. 프리티보이라고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할머니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아파서 이제 중풍에 걸려서 이제 아프니까 얘가 한국말로 할머니한테 접근을 해요.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이민자들의 삶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하는 몫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오래 산다고 해서 스위칭 되는 게 아니고 각 언어가 담당할 수 있는 몫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서적인 몫을 담당하는 한국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영어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여러 언어가 해줄 수 있는 몫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화도 오늘은 좀 생략하고요. 마지막 이것만 한번 틀어볼게요. 아이고 미나리가 잘 자라네. 데이비사, 너는 미국서 나서 미나리 먹어본 적 없지? 이게 미나리가 얼마나 좋은 건데. 미나리는 이렇게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미나리는 김치에도 넣어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미나리는 아플 땐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그래 원더풀 미나리.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마지막 씬이 잘 이렇게 뭔가 한국어와 영어가 공존하는 걸 잘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한 일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번역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이 세 가지 멀티플 언어들이 공존하게 하는 번역 그리고 다변화된 번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은 토크지만 두 가지를 서밍업 해드리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번역이라는 거 페다고지로서의 번역을 또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번역의 다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팬덤 번역들 이거 그러니까 번역 문화의 변화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특히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 번역에 중요한 그런 또 중요한 그런 포인터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 번역학이나 한국 문화 번역에 관해서 책 썼던 거 여기 책을 쓴 레퍼런스 보여드리고요. 작년에는 영화 번역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류 번역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시리즈를 라우리지 출판사랑 같이 론칭을 했는데 혹시 한류 문학 번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류 문학 번역 그런 투고나 이런 모노그래프 퍼블리케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Q&A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꼭 이메일 주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